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진행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가족과 교사, 응원한 모든 분들 고생 많았다며 서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시험일 풍경을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수능일. 마스크를 낀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올해도 시끌벅적한 응원이나 격려 행사가 사라진 시험장 앞.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챙겨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예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도내 2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시험. 시험장 앞에 일찌감치 나와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마음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한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딱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 나오면 고기 먹고 싶어갖고. 드디어 긴장의 9시간이 끝나고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리면서 시험장 밖으로 나온 수험생들. 방역수칙에 긴장이 더해서인지 시험이 끝난 홀가분함은 훨씬 더 큽니다. 이제 자유죠. 공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놀 거예요. 잠도 많이 자고 싶고 에버랜드도 가고 싶고 못했던 것도 다 하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알바하기요. 저 펜션 가기. 마중 나온 가족들은 수험생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제주 지역 수험생 6,900여 명 가운데 응시자는 6,200여 명. 과목별 평균 결시율은 8.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까이 줄었는데 수도권 등 주요 대학들의 정시 선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은 수험생 1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 6명이 시험장 안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을 덜고 모처럼 해방감을 만끽한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통지되고 같은 달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가 구자읍 월정리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의 증설 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신뢰를 잃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사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구자읍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이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칩니다. 도청이다! 시설하라! 제주도가 4년째 중단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를 반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나와 자재 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이 강해 결국 2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은 조천과 구자 지역 하수처리를 위해 2007년 하수처리 능력 6,000톤으로 준공된 뒤 2014년 12,000톤으로 증설됐고 이마저 포화돼 2017년 24,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에 반대해 공사가 4년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삼화지구에서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 관로를 절단하지 않으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화지구를 자르면 우리는 어떤 협상이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겠다. 근데 저기서는 무조건 행정에서는 협상만 내놔라. 근데 우리는 삼화지구 거를 자르지 않으면 난 협상은 안 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수관로 절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결 관로를 절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과한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리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를 미룰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8명에 이어 오늘은 3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40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중 2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그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어제 8명, 오늘도 8명이 추가 확진돼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학교에는 오늘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학생과 교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시킨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3 희생자 보상금 관련 정부의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희생자에 대해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해 9천만 원을 지급토록 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개정안을 다룰지 협의 중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불을 붙여 훼손한 4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41살 A씨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원 CCTV에 찍힌 범행 장면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했는데 A씨는 조사에서 4.3 희생자 영령에게 죄를 지내려고 불을 지르고 환하게 불을 밝히려 휘발유도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와 김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고 붙잡힌 뒤에도 책임을 서로 미루며 유족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주택을 사전 답사한 뒤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모 농협조합장 62살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에 위치한 임야 2만여 제곱미터의 중장비로 나무를 베어내고 진입로와 석축, 전망대를 만드는 등 관광 농원을 조성하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43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14곳이 최대 7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주도에 사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업 변경 신청 사업체는 관광사업장 8곳과 유원지 6곳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묘산봉 관광단지, 제주동물테마파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1, 2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연장 신청 기간을 지난 4월부터 최대 7년으로 늘렸는데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한진그룹의 제주 칼 호텔 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고용 보장 없는 일방적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